수업을 제가 사실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여기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다음 주에 고3 수업이 다 종강이 돼요. 내 수업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 때문에 못 돼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우리 봐야겠지. 매주 일요일 봐야겠지. 요거 하나 합니다, 저. 예, 잘해봅시다. 이 과학 지문 하나 남았는데 요거 하고 고전시 하나 하고 가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봐봐. 어려워. 미리 말할게. 이거 꽤 빡셉니다. 16쪽이에요. 16쪽에 나온 이 과학 지문은 우리가 사용하는 역법, 두음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역법이라고 해야겠죠. 달력을 정하는, 달마다 따지는 이 력을 정하는 건데 보통 날짜와 달을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님들 이거 궁금하신 적 없어요? 살면서? 1년을 누가 정의했는가?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 있잖아. 이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 계산한 거 괜찮지.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365일 24시간제는 지구의 이 공전과 자조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는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잘 모르지만 공전과 자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했더라도 얘가 조금씩 바뀌니까 달려간 거 시간은 처음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오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시간의 추상성이 드러나요. 이 질문이랑 상관없지만 시간은 그래서 추상인 거예요. 인간이 그냥 임의로 숫자로 나눠놓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자, 얘기가 그렇네요. 옛날에 쓰던 역법이 있었는데 안 맞아던 봅니다. 몇 분? 1년에 한 4분, 11분 뭐 이 정도 차이가 났었나 봐요. 자, 문제는 1년, 10년, 100년, 400년 이쯤 되니까 그 오차가 누적돼서 실제 태양이 움직이는 공전 궤도, 아니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보다 몇십일이 그냥 땡겨져 버린 거야. 막 열흘 막 2주일 막 이렇게 땡겨져 버린 거야. 안 맞아. 태양 도는 거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긴급 패치 내역을 하는데 어떻게 패치하냐가 바로 이제 등판한 얘가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이 정도면 힌트 많이 드렸는데 어려워. 한번 도전해볼까요? 이것도 네 문제입니다. 6분 20초 재드릴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취향에 맞으면 오히려 편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출발. 야, 빨리 하고 가. 노나씨 자네를 위해 찍고 있다네. 조회수가 0이라면 슬퍼할 것 같구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량하는 모습이 마치 바젤 패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볼까? 바젤 1이 바젤 2가 이래서 됐습니다랑 똑같은 글이에요. 그냥 딱 그 부분만 떼는 거야. 그래서 양이 적어요. 다시 아까 우리가 바젤 1, 2, 3 했잖아. 바젤 1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바젤 2로 바꿨어요 라고 하듯이 율리우스 썼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레고리력으로 라는 글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필기가 굉장히 별거 없습니다. 나름 최대한 많이 쓴 건데 이게 다예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 푸는데 뭘 놓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뭐 쓰고 있었냐면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대요. 아, 그리고 이 율리우스력은 어떻게 계산하냐? 4년마다 윤년이 오는데 평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도는 365일로 계산하고요. 4년에 한 번은 366일로 가겠답니다. 이렇게 간대요. 잠깐만. 우리 달력도 그렇지 않나요? 2월이 28일 때도 있고 29일 때도 있죠. 그게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 그레고리로 계산한 건데 일단 율리우스력부터 소개해줬습니다. 자, 4년에 한 번은 2월 29일이 있는 거야. 근데 나머지 연도는 2월 28일만 있어서 365일을 맞춰놓은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 문단에 설명되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해서 1년에 365일 6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6시간이니까 곱하기 4 하면 24가 나오잖아. 약간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더해주면 365에 6시간이 딱 나오겠군이라고 계산한 거야. 문제는 정밀하게 계산하기 전이라서 11분 정도의 오차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오차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4년에 한 번은 윤년이라고 취급해서 366일로 따져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2월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가끔씩 2월 날짜가 더 많을 때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충분히 있습니다. 이 충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3월 11일이 돼버렸대요. 이게 왜 문제냐? 자, 이게 뒤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의 근거였어요.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충분히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뜬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로 부활절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부활절은요, 이 천체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날씨나 이런 것들 좀 봄이 시작된 다음에 해야 돼요. 3월 25일쯤 합니다, 보통.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3월 11일로 이게 오차 계속 누적돼서 땡겨져 버린 거야, 날짜가.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시기에 부활절이 안 된다, 얘. 그래서 이 지문은요, 실제 과학적 계산과 어긋나서 문제다가 아니야. 이게 문제예요. 부활절 못 지키겠다, 얘. 부활절 날짜가 좀 이상하다, 부활절 날씨가 좀 이상하다, 얘. 라고 하는 게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해결을 한다는 건요, 정확한 계산이 아니에요. 과학적 계산을 그래서 배제하고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행위들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돼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 이것도. 다만 날짜가 안 맞는구나. 실제랑 달라서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그레고리는 이 사람이 계산한 게 아니었어. 교황 이름이었어요. 그레고리는 교황이 야, 이거 맞춰야겠다, 얘 라고 해서 명을 내려요. 릴리우스 아저씨한테 내린 것 같아요. 야, 이거 좀 맞게 좀 해봐. 이거 왜 어긋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릴리우스가 계산을 합니다. 일단 기존에 어긋난 건 어떻게 했어요? 맨 첫 문제에 나오죠. 열을 빼요, 그냥. 갑자기 대패치. 다음 날은 3월 5일이 아니라 3월 15일입니다. 10월이지. 10월 5일이 아니라 10월 15일입니다. 라고 해서 열흘을 갑자기 삭제해버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지금 그거에 맞춰서 계산한 중이에요. 자, 릴리우스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알폰소 표에 나오는 이 계산을 했대요. 아까는 율리우스 제정할 때는 뭘로 계산했어요? 365일 6시간이 지구가 1년 동안 도는 시간이라고 계산했는데 더 정확하게 계산한 값을 따진 거예요. 더 정확한 값을 채택했고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왔냐? 이 공식을 채택한 겁니다. 자, 이제 둘의 차이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더 디테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추가 조건을 넣는 거야. 4년마다 6년 오는 거는 그대로 채택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다 뭘 더하냐? 100의 배수 연도에는 평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 400년이라면 만약에 400년이라면 4년마다 오는 6년에 해당하니까 366일 해야 되지. 하지만 100의 배수 400이에요. 이때는 그러면 평년으로 그냥 따로 취급해야 되니까 6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4년마다 6년이 돼 100의 배수는 예외적으로 평년 취급해준다. 그리고 400배수는 아이고 실수. 400배수는 근데 거기다 하나 더해서 6년으로 특별하게 더 처리한다. 100의 배수더라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만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네. 나만 덥나?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과학적 원리를 몰라도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15번 볼게. 15번의 답 3번입니다. 릴리우스는 교회가 요구해서 한 거예요. 과학자가 과학적 호기심 이런 걸로 한 게 아닙니다. 3번 골라주셨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16번 여러분들 태양 여기 음력 이제 태음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태양력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름달 달을 기준하죠. 자, 근데 필요 없었어요. 봐봐. 서양을 율리우스력과 지금 그레고리라고 쓰죠. 그림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달을 따져요? 근데 아까 뭐 보름달 따지지 않았어? 이 양키놈들? 부활절 시즌을 정하기 위해 보름달 사용한 건 맞지만 얘들이 달력을 만들 때 쓴 건 아니에요. 이건 부활절이라는 행사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쓴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보기가 필요 없이 답이 나와요. 16번에 왜 3번이 답인지 알겠나요? 서양 처음부터 달 따위는 달력에 계산할 때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태양만 사용합니다. 얘들이. 그림에서도 잘 나와 있죠. 그렇게 푸는 거였어요. 힘들어. 여러분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아, 그래서 물어볼게. 이 글에 문제 해결 구조를 읽었냐 그거야. 간단하게 끝내줄게. 그레고리가 더 정확해? 율리우스가 더 정확해? 실제 지구 공전계를 따르면. 그레고리가 더 정확하지? 답 나왔어요. 그걸 눈치챘으면 맞추게 해주잖아. 2번 보실래요? 기억은 니은보다 더 정확한 관측시 토대로 한다. 네, 이 친구는 옛날에 대략 계산해놓은 365시간이고요. 그레고리력은 릴리우스가 찾아낸 알폰소표 더 세밀한 거라고 더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계산된 거라고 써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 2번 더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18번은 어떻게 했어요?
회기년, 항성년 이해하신 분도 있고 공간 능력이 나처럼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이해 못한 버전을 설명해 드릴게요. A 파트에 뭐라고 써있냐? 회기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A에 써 있었어요. 됐지? 그러면 57년이 더 짧아야 되는 회기년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회기년 항성년 조합이고 즉 이 철수는 누구로 해야 되는가? 그림이 도움이 될 겁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지구가 이제 바로 철수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 네, 최대한 과학 지식 안 쓰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한번 다시 보시는데요. 다만 이 문제는 조금 옛날 문제고 아까 처음 풀었던 BIS 지문이 조금 그게 최신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훨씬 어려웠을 거야. 이 정도 합시다. 근데 우리 하나만 더 할까요? 아유,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 과제로 하면 힘들잖아. 와 재밌겠다. 애기도 아니고 뭐지? 야, 봐봐. 야, 신지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어. 알았어. 딱 한 세트만. 야, 10분 안에 끝내줄게. 어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힘이 나죠? 잠깐만, 왜 없지? 아까 받은 게 있는데. 여기 있다. 34쪽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34쪽 오세요.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니들 모르잖아. 해줄게. 혼자 다 뺏겨 오지 말고 나랑 같이 하자고. 일단 제목부터 보세요. 34쪽 오셨죠? 요 작품 분석하고 오른쪽 가볍게 봐드린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고. 제목부터 보세요. 어부단가예요. 어부. 우리 자연 속에서 모습 시 많이 아직 안 봤지만 이번 기말 때는 많이 보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고전시 많이 안 봤죠? 이번 시험도 한 두세 개밖에 안 들어갔잖아. 하나밖에 안 들어갔잖아. 석용불고 하고 제방매가 요 정도 들어갔었죠. 근데 나온 작품들을 보니까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거 보니까 선지에 모르는 작품도 나와요. 고전시는 많이 알수록 이득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해석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어부단가는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내가 과감하게 내기해볼까? 이거 기말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기말 때 배울 작품들이 자연 속에서 즐거이 노는 모습들이에요. 자연 친화 조선시대 시조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배울 건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주 높은 확률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자연 속의 즐거움을 표현했는지를 우리 요거까지만 눈치채고 가자고요. 아마 교과서는요. 바다가 아니라 산에서 즐거워할 겁니다. 산과 들에서 즐거울 건데 바다 즐거운 버전도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봅시다. 이 중에 씨름 없으니 끝났어요. 이 사람 기분이 어떤가? 너무 좋아요. 왜요? 씨름 없다가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게 기분 좋다 해요. 자연 속에서 아주 즐거운 거야. 흥겨운 거야. 그래서 어부의 생애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어부의 생인데 이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씨름이 없어요. 다음 이렵편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라 이거야. 엽은 나뭇잎 할 때 엽이에요. 그럼 편주는 뭐냐? 자, 편은 이제 크지 않으냐는 뜻이고요. 자, 한 글자만 알아두면 됩니다. 주요, 주. 주가 바로 배주자입니다. 이 주는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렵편주 할 때 주, 아까 한 조각, 그러니까 나뭇잎 같은 작은 배. 이게 이렵편주야. 유람선이 아니야. 군선이 아니야. 큰 배가 아니야. 그냥 요트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트 갖고 여러분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그냥 오락거린 겁니다.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만경파에 뛰어들고, 여러분들 만경파의 파를 알아두세요. 이게 파도입니다. 물결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작은 배 하나를 물결 위에 띄워놓고 뭐 하면 되겠어요? 다음 줄.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낡은 줄 알랴. 인세.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면 인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를 말하고요. 여기를 다 잊었대요. 그래서 날 가는 줄 모르겠대. 여러분들 날 가는 줄 모르겠다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즐겁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재밌다는 뜻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연 속에서 아주 즐겁게 놀고 있는 겁니다. 자, 빨리 더 해볼게요. 구보면 천심녹수. 여러분들 천심은 아주 천길이다 되는 깊이라는 뜻인데 몰라도 되고요. 녹수를 알아두세요. 푸른 물입니다. 그래서 딱 숙여서 보니까 이제 맑은 물, 푸른 물. 돌아서 뒤를 보니까 만첩청산, 만첩.
만겹으로 겹쳐있는 청산, 푸른 산입니다. 사방을 돌아보니 물과 산뿐인 거야. 자, 이때는 또 무슨 정서를 표출하는지 보자고요. 만첩천사는 참고로 옛날 어휘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10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 거. 아, 이거는 과감하게 맹세가 아니라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홍진이란 말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직역하면 이거 봐봐. 붉은색인 거 괜찮죠? 이 진을 뭘로 번역을 많이 해? 별사탕 달려있는데 먼지로 번역 많이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함을 느껴요. 붉은 먼지? 이게 뭐지? 붉은 먼지가 왜 속세지? 자, 여러분들 속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야. 자, 구체적 대상에 두 개 있었어. 인물과 또 뭐 있었어? 대상, 구체, 추상. 구체는 인물과 사물. 사물엔 뭐 있었어? 스스로 그렇게 됐냐? 아예 한자로 쓰자. 사람이 힘을 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힘을 들인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이죠?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힘 들이고 있나요? 정말 최고의 힘을 들이고 있다고. 참고로 이 정신적인 힘이 가장 이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해서 날로 인생 저기 월급 받아서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신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힘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속세예요. 이 공간을 이루어져 있는 게 속세라고. 이 아비투스 학원 2호 실은 2강의 실은 속세가 맞나요? 전형적인 속세죠. 이거 사람이 만들었죠. 왜? 여러 가지 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이거 원장님이 돈 주고 이거 페인트 칠한 거겠지. 왜? 시멘트 그냥 있으면 시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람이 공을 쓴다는 건 무조건 인간의 욕심 때문인데 그거를 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구성된 공간을 속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속세를 떠났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연.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오세영 여사, 힘들지. 자, 오세영 여사라고 있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취미가 은퇴한 공무원이야. 그 베란다에서, 발코니라고 해야지, 원래. 베란다에서 화분 그거 기르고 앉아있어. 당근에 또 팔고 있어, 그걸 길러서. 엄마 취미야. 자, 그럼 내가 그 베란다에 앉아있으면 자연 속에 있는 건가? 아니에요. 그건 엄마의 욕심으로 구성된 공간이라고. 어떤 자연이어야 돼요? 화자가 의도적으로 만든 공간이 아닌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공간에 존재하는데 기분이 어떤 거야? 만족해야 돼요. 그것까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 진이 뭐냐? 먼지라고 번역하면 이상해요. 먼지라고 해. 먼지라고 하는데 먼지 진짠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실제 말로는. 때예요, 때. 아이고, 이놈 순수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가더니만 아주 때가 탔구만. 아주 더러워졌구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때예요. 속세에 때가 묻었구만. 순박한 친구가 할 때 그때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얘기를 왜 하나? 청진. 무슨 색 먼지야? 푸른색 먼지지. 하늘색 먼지지. 이거는 홍지라고 대비되니까 속세야 자연이야? 속세죠. 색이 안 중요합니다. 이 진이라는 말 때문에 속세가 성립하는 거예요. 청진, 속세. 풍진, 바람에 날리는 먼지인데 이건 어딜까? 역시 속세예요. 앞에 뭐가 붙던 먼지 진짜가 나온 순간 이건 속세의 때를 의미합니다. 무조건 같은 뜻으로 속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홍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0장 10길. 한 길이 23cm니까 와, 되게 길겠네요.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 거. 저 속세가 얼마나 가려 있는가. 누가 가려주고 있어요? 방금 위에 있었던 만첩청산과 천심 녹수가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홍진을. 기분이 어떨까요, 이분은? 다음 줄 볼까요? 강호의 월백하고는 더욱 무심하여라. 강호, 강과 호수인데 자연을 의미합니다. 월백, 달이 하얘니까 더욱 무심하다. 무심 알아두셔야겠죠? 마음이 없단데 어떤 마음이 없달까? 욕심이 없답니다. 이 무심은 욕심 없음으로 해석해 주셔야 자연스럽죠. 참고로 현대에는 이 무심을 무슨 심으로 배워낼게요? 관심이요. 우리 원장님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 이때는 욕심이 왜 이렇게 없어? 라고 묻는 게 아니지.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묻는 거죠. 현대랑 조금 쓰임새가 다릅니다. 옛날 무심은. 자, 하나 남았어요. 장안.
님들아 장하는 야 삼국지 보는 사람 없냐? 고! 삼국지. 그렇지. 이름값을 하는데 왠지 다시 보니까 네 이름이 좀 간지나는 중국 장군 이름 같아. 잘했어. 장안은 중국 수도예요. 뭐야? 자, 근데 장안을 돌아보니 이거 중국 사람이군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작가 이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조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쓰인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조선 시조고 훈민정음 옛 형태 번역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이에요. 자, 장안은 그래서 임의로 수도를 뜻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다 이놈들아. 하경아, 너 옛날 내가 너한테 물어봤었어. 그래서 기억이 나. 미국의 서울은 어디야? 뉴욕 아니야. 네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어. 내가 놀래갖고 워싱턴이란다 했는데 내가 다시 알아보니까 미안해서 내가 알려준 거야. 다시 알아보니까 뉴욕도 수도 기능을 한대. 워싱턴은 행정수도래. 네 말이 옳 줄 알았어. 내가 틀렸던 거야 그때. 참고로 한때 그때 그 질문을 그대로 했는데 똑같이 뉴욕에 대답한 건 좀 충격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는 워싱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내가 지금 뭐 물어봤어요? 미국의 서울이 어디야라고 물어봤지. 근데 유 씨가 지금 미국의 서울이 어디서요? 북이시세요? 라고 안 했다고. 뭐 어디 도시를 말했다고. 이게 뭘 뜻해요? 서울을 뭘로 알아들었어 너 지금? 수도라고 알아들었죠. 똑같은 거잖아. 장안도 그래서 수도로 써요. 조선시대 때는. 자, 장안을 돌아보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디겠어? 한양이에요. 한양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자, 인근에 계신 경복궁의 다름이 줍니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임금 계신 곳이 되게 멀어요. 천리니까 계속 어주. 자, 어가 물고기 어장 같네요. 주가 아까 배주자라고 했죠. 물고기 배입니다. 화자가 있는 조그만 배예요. 에 누워 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이 작품은 특이해요. 자연 속에서 속세를 잊어서 좋다고 했거든요. 단 하나는 남겨놨어요. 뭐요? 임금님에 대한 생각은 잊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이한 작품이에요. 딱 문제 내기 좋은 용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요. 모든 속세를 버리고 자연 속에서 신나게 노는데 다음 중 다른 거 하나 고르라면 이거 고르시면 돼요. 얘는 자연 속에서 신나지만 모든 걸 버린 건 아니야. 임금에 대한 충성심, 유교적 가치관은 남겨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이연보의 어부단가예요. 아주 독특한 시예요. 자, 마지막 볼까? 근데 이게 좀 해소가 돼요. 다음 줄에서.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연이 없으랴. 이건 뭘까요? 됐다.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제세연은 현명한 신하입니다. 나 말고 현명한 신하가 설마 없겠어. 걔들이 잘 해주겠지 하고서 이 갈등을 바로 해소시킵니다. 하지만 존재했었어요. 임금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낚시용 포인트입니다. 거의나 확신할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 외부로 나온다면 이거예요. 파닥파닥 낚이거든 우리가. 자, 옆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알았어! 이 새끼. 표정들이 날 죽이려고. 문제 같이 풀자가면 진짜 죽이겠네. 알았어. 가자. 고생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